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황제 대통령에 등극하게 되고, 또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아마도 정과 사범의 5개 사건의 11개 범죄 사실, 그 중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피고인이 처음으로 당선됐다, 아마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보도는 결국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G7 국가로 등극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이후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것은, 그것으로 국가의 격이 떨어지고, 국가의 격이 떨어지면 국익도 손상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와의 관계도 결국 껄끄럽게 되고, 그 피해는 단기간에 고스란히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국가의 피해, 국민의 피해로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황제로 등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국회는 장악했지요. 탄핵 남발하지요. 특검 남발하지요. 지난 2년 만에 윤석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켰어. 그 행정부 장악했지요. 헌법재판소 장악했어요. 마지막 남은 대법원과 사법부는 거의 길이 들여진 상황으로 이렇게 침하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공개된 것은 이재명 후보 강경파들이 대법원에 대한 조직을 개편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그 제1안은 현재 대법관 14명을 100명으로 증가시키고, 그 100명으로 증가시킨 대법관 중에 3분의 1 이상은 법조인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채울 수도 있다. 3분의 1 이상이니까, 극단적으로는 3분의 1 미만이 아니니까 3분의 1 이상이니까 100명 전부도 비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태연하게 제안했고, 두 번째 안은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증가시키면서 그 중에 3분의 1까지는, 그러니까 30명 증가해서 10명까지는 비법조인으로 채울 수 있다 하는 두 개의 안이 제안됐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를 철회 재고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 아마도 이런 대법원, 법원 길들이기 법안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난 직후에 한 일이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증가시키면서 그 12명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모든 행정명령이나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는 이미 장악됐기 때문에 법을 위헌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기반 위에서 장기 집권하고 이른바 기본소득에 기반한 포주기를 하다가 나라가 결국 망한 거지 공화국이 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투표일 8일 전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째 우리와 동렬에 서 있는 선진국으로부터 지탄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국회의원 3번을 거쳐서 경기지사 4년, 8년 동안의 한 업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한 업적이고 빛나는 업적이 있는데 본인은 이를 일부러 드러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업적은 대장동 게이트, 그걸로 5천억 원을 생성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환원케 했다. 그러나 별도로 9천억 원을
범죄 조직에게 환원했어. 김만배 일당이 그 9천억을 가지고 그것을 저수지로 삼아 온갖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권순일 게이트까지 일으키고 그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거, 그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북한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800만 불을 송금하고 그것을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골목을 하기 위한 이런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이런 송금 행위,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서 오늘 아침에 불거진 그가 업적으로 내세운 것은 거북섬 게이트입니다. 그게 해변가에 해변 해수 파도를 이용한 휴양지로 만들어가 엄청난 수의 상가를 거기에 유치했는데 오늘 현재 87%가 공실률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어제 오후인가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입주시켜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 어떻게 그 앞에 가가지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재명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국가원수는 모름지기 청렴 결백해야 된다. 그 가족, 그 부인도 청렴 결백해야 된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 누가 진짜며 누가 가짜고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사람인지, 누가 진국인지, 진짜요 진국인지 다 드러났어.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김문수, 설난영 후보를 대비했을 때 김문수, 설난영 후보가 청렴 결백하고 주민을 위하고 국민과 밀착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국이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범죄 혐의자, 전과자, 김혜경 비슷하지요. 그 어느 쪽이 청렴 결백하냐? 이 이재명 팀이 청렴 결백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저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이미 결판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5천만 국민이 가두어진 틀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 국제화 시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보도되고 대통령 선거 상황이 다 보도되는,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6.3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안에 갇혀서 누굴 뽑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제화 시대의 국제관계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짜 진국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길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